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붕 TV입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즉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고 그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전무이사로 취업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추석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추석이 지나면, 오늘까지가 추석 연휴잖아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검찰이 문다혜 씨부터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지금 뉴데일리가 이 보도를 했는데요. 2017년 말 비공개 회의라고 중진공 이사장이 이상직을 보낼 거냐 말 거냐, 실무진에서는 부적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직을 보낼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비공개 회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는 거기 3명 정도 참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지금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야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백원우가 민정수석실 비서관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조국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했는데, 오늘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당대표 조국, 임종석, 이 뭐 기존에 나왔던 거고, 조현옥 인사수석 나왔던 거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나왔던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았던 이름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임종석, 조현옥, 백원우 빼고 조국 당대표 조국이 이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도 참석했다.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참석했고, 김은호 전 인사비서관도 참석했고,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도 참석했고,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현옥 인사수석과 그 밑에 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의 조국과 그 밑에 비서관 백원우, 그리고 비서실장 임종석,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중기부 장관 차관, 그러니까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작업이 가능한 그 관련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새로운 팩트인데요. 그동안 보도에는 임종석, 조현옥, 백원우 이 3명 정도가 왔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 뉴데일리 어제 저녁 기사인데요, 이걸 보면은 조국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백원우가 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인사수석이 왔는데 백원우는 비서관이니까 한 등급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조국이 와야 이게 등급이 맞는 거죠. 쉽게 하면 레벨이 맞는 겁니다. 레벨. 근데 그동안은 조국이 안 왔을까? 뭐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뉴데일리가 여기 이름을 확 박아버렸네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그리고 밑에 바로 직속 비서관들이 오고 중기부 장관 차관, 그러면 이야기가 딱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2018년 그 이듬해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면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전무이사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서 씨가 거기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월급 한 800에 렌트비 한 300에서 350만 원, 그래서 한 2년여간 2억이 좀 넘는 그런 돈을 월급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을 보낼 수 있는 최고 책임자니까, 그리고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어떻게 대통령의 오다나 지시라든지 어떤 약간 협의가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총책임자는 문재인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 자기 사위를 거기 취직시키기 위해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낸다. 이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제 추석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검찰이 사실 이제 문다혜 쪽으로 흘러간 돈을 많이 잡아낸 것 같아요. 뭐 김정숙이 보낸 5천만 원, 뭐 인쇄소 출판사에서 보낸 뭐 몇 억, 그리고 또 그 제주 별장판 송기인 신부로부터 온 3억 8천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뭐 4억에서 5억 가량의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경호처 직원이 또 보낸 돈 이런 것들 보면 모든 자금의 최종 저수지는 문다혜로 간다. 그러니까 문다혜는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래서 검찰이 이 가족 간의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가족 간의 통장 사이의 현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조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뇌물이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게 뇌물이다.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문재인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문다혜는 바로 소환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지금 많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지금 뭐 이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최종 매듭 지으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이 불가피하다. 또는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뭐 제3의 장소에서 뭐 비공개 조사를 하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문재인은 뇌물수수 의혹 당사자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직접 조사가 필수적이다. 피의자 조사는 증거를 수집하려는 절차를 넘어서 반박,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에 그 해당 당사자로부터의 어떤 해명 또는 반박 또 포함하는 절차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해져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든지 이러면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런 거 별 소용없게 됩니다. 다 또 이합집산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끼리 각계약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우리 뭐 정권이 끝나서 전 대통령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자들이 한 행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 끝나는 이제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대통령의 문재인의 턱 밑에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이 가고 있다. 그리고 문다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